네, 안녕하십니까.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. 오늘 살펴볼 내용은, 그, 기본 공제, 추가 공제, 즉, 인적 공제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. 이 종합소득 공제 중에서 이 인적 공제, 사람에 대한 공제를 해서 이제 과세 표준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,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연말정산의 흐름이죠. 요거는 뭐냐면, 연말정산이라 하면 우리가 옛날에 그 전에 영상에서 봤지만, 뭐죠? 종합소득 금액이 근로소득만 존재할 때, 그렇죠. 종합소득 금액이 근로소득만 존재할 때 쭉 정산하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? 연말정산이라 얘기하고요. 근데 이 흐름이 동일합니다. 요게 근로소득 금액이 아니라 진짜 다른 소득까지 다 포함돼서, 그렇죠. 뭐 그래서 사업소득, 뭐 사업, 기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돼서 이제 이게 종합소득 금액이 되면 이 흐름은 다 동일해요. 동일한 구조로 흘러가는데 단지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요? 자, 다른 건 없고요. 오로지 근로소득만 존재해서 이렇게 세금을 쭉 계산해 나가는 과정. 이것을 뭐라 그런다? 연말정산이라 그런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. 그래서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다르거나 특이한 건 아닙니다. 단지 뭐만, 네, 소득 금액이, 종합소득 금액이 뭐만 있다? 근로소득만 있을 때 이것을 연말정산이라 하고,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하게 되는데, 종합소득 공제의 제일 첫 번째 항목, 인적 공제, 즉 사람에 대한 공제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종합소득 공제는, 자, 인적 공제, 사람에 대한 공제로서 기본 공제와 뭐가 있다? 추가 공제가 있죠. 그래서 추가 공제는 뭐냐면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그 기본 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추가 사유가 있을 때 해준 걸 추가 공제라 하죠.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기본 공제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있어야 한다. 자, 기본 공제 1인당 얼마 해주죠? 150만 원을 곱해서 합니다. 즉, 기본 공제 대상자 수 곱하기 150이죠. 여러분, 기본 공제 대상자에는 당연히 그 근로소득자, 종합소득자 본인은 당연히 들어갑니다. 그래서 본인을 포함해서 4인 가족. 그러면 4 곱하기 150이 되겠죠. 본인 포함해서, 자, 기본 공제 대상자가 4명이다. 그렇다면 곱하기 150 해가지고 600만 원 이렇게 할 겁니다. 그런데 이 기본 공제 대상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? 나이 요건과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.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들어가지 않아요. 장애인은 연령 요건은 들어가지 않고 소득 금액 요건만 본다.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보면 본인은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. 무조건 한 명을 해주는 거죠. 왜 무조건 본인밖에 없다. 1 곱하기 150. 150만 원의 기본 공제는 무조건 되는 거고요. 자, 이제 볼게. 자, 배우자도 나이는 안 따져요.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에 뭐를 따진다? 소득 금액. 네. 소득 금액 합계액. 소득 금액이라 하면 필요 경비를 제외한 거죠.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그 요건에 해당이 된다. 즉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. 만약에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도 된다. 500만 원까지도 된다. 여러분, 우리가 그 이 총 급여액에서 이 500은 뭐냐면 우리가 근로소득을 살펴봤죠. 근로소득은 비과세를 제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는 건데 이 500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 공제가 70%예요. 비용으로 빼주는 게. 그러면 500에서 350을 빼면 15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요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, 자, 총급액 500 이하로 따로 잡아준 거예요. 왜냐하면 근로소득 총급여 500은 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 나와요.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. 그러면 요 100만 원 이하의 자에 속하지를 못하죠.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만 따로 있을 때에는, 자, 총급여 500만 원 이하도, 자, 해당이 된다. 즉 다른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,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도 해당이 된다.
자, 그리고 나머지 배우자를 제외한 직계 존비속, 즉 존속은 부모님이고 비속은 이제 자녀겠죠.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.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돼요. and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.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가져야 한다. 자, 정리를 하면 본인은 그게 없고요. 배우자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,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. 자, 부모님과 자녀,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님은 60세 이상,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되고 and 자,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.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. 그렇죠.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, 나이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. 그렇죠. 그래서 이 요건에 해당이 안 돼도 자, 이 요건을 넘어가도 문제 없다. 나이는 단지 소득금액 요건만 따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, 자, 추가 공제는 이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경로 우대자 부모님이 계시는데 70세 이상이다. 한 명당 100만 원. 장애인이 있다. 그렇다면 한 명당 200만 원. 자, 한부모 공제에서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다. 연간 100만 원 추가로 해줍니다. 또는 부녀자 공제, 즉 이 공제를 받는 본인이 부녀자예요. 그쵸? 그래서 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본인이 결혼을 했어요. 결혼했거나 또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연 50만 원을 해주게 됩니다. 그런데 이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같이 중복될 경우 있잖아요. 그때는 한 개만 한다. 한부모 공제, 요 크게 이거 이게 더 크죠. 요것만 100만 원만 공제를 해준다. 한부모 공제와 부녀 공제가 중복될 때에는 큰 거 한부모 공제만 공제를 한다. 그래서 요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그쵸?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 공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을 한다.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